안녕하세요, 데이버입니다. 2021년 5월 17일 개장 전 대피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평안히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곧 6월에 오픈 예정인 사이다 경제 온라인 클래스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말 내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기초 경제 지식을 위해서 좀 빡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공개되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피셜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마감 소식입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 금요일 아주 푸릇푸릇한 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즈니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하락한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간으로 본다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12.2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알리바바도 7%, 디즈니도 6%, 거기다가 퀄컴 같은 경우도 5% 정도 하락을 하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11% 가까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기행 때문에 테슬라가 조정을 받았던 것도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리 공포로 인해 가지고 거기다가 클라리다 부의장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것은 제가 봐도 충격이었는데요 라는 이야기까지 좀 전해지면서 시장이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원자재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에서 원자재에 대해서 뭔가 좀 강한 발언을 하면서 조정폭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주가가 상당히 좋긴 했었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주요 지수가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32%, 러셀 2000 역시 2.47% 상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좀 한 주간 많이 하락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절반 이상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2.65% 상승을 하면서 65.51달러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약간 주변 국가들,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뭔가 역사적으로나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자치 지구와 이게 좀 큰 전쟁을 하고 있고, 국가의 모든 이제 군사력이 동원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정 여론도 많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의를 부르짖는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중국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을 조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분명히 주변 국가들의 반응까지도 혹은 강대 국가들의 반응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보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고 어떻게 보면은 약자인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강한 발언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제 정세에서 좀 이스라엘의 영향력과 미얀마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1.1% 상승을 하면서 184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심해지면서 1800달러 위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뭔가 해지 수단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험 회피를 위해 가지고 아무래도 금을 투자하는, 금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투자하면서 조금은 아이디어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10년물 국채가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매수도 강했고 채권시장에 대한 매수도 강했던 그러한 뭔가 그 금요일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달러 지수는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90.28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환시장을 살펴보시면요, 유로화 같은 경우나 아니면 파운드화 같은 경우 이제 달러에 대해서 비교적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 원화 중심으로 좀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은 1126.5원으로 소폭 이제 원화 강세입니다. 한 1원 정도 수준이라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다시 10.3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일본과 경쟁에 있어서 조금씩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제 엔원 환율이 10.3, 10.5, 11 정도가 되어주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출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나 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말에 좀 큰 폭의 하락 조정이 있었던 이제 코인 시장입니다. 코인 시장의 비트코인이 이제 24시간 내에 5% 정도, 일주일 동안 21%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더리움 역시 일주일 동안 11%, 바이낸스 코인 역시 16.46%,
이제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친환경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16% 정도 상승을 했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11.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은 이제 눈여겨볼 만한 혹은 이건 뭐지라고 생각했던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제 ICP라고 하는 인터넷 컴퓨터라고 하는 이런 그 코인이 새롭게 상장이 됐는데,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9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상장되자마자. 이래서 만약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나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 신규 상장된 이 친구가 뭔가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무래도 이름이 예뻐요. 인터넷 컴퓨터니까. 자, 그렇다면 진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코인 시장이 지금 뭔가 고점 논란 혹은 여러 가지 좀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얕게 공부하고 투자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 역시 주식 투자처럼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운에 의한 단기적인 뭔가 운에 의해서 얻는 일확천금이 아닌 내가 정말 공부한 것에 대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은 조금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구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런던 양시장에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특히 중국에서 원자재 버블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멘트를 했죠. 그러면서 원자재 관련 주식도 빠지고 원자재 역시 조금은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선물 투자에 있어가지고는 투기적인 투자도 많고, 거기다가 사재기로 인해서 이제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물량을 땡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중앙은행들도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품 선물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이제 좀 루즈해질 수 있는, 너무 이렇게 상승 일변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도 조금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난주에 겪었던 그런 강력한 조정은 조금은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위기는 뭘까, 다음 기회는 뭘까, 이런 식으로 조금 루즈해질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긴장을 좀 놓아도 되는 그런 좀 스트레스 적은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글로벌 주요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승을 했어요. 다만 주간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가 매수세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은 많은 분들이 원자재발 급진적인 좀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발언하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인 어그로성 발언일 수 있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물가 상승의 속도가 빨라는 지고 있지만 그게 차분한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좀 투자자의 마인드로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가 상승이 너무 빨라져서 진짜 급진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우리가 발을 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위기 파악을 잘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싼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좀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자, 중국에서 오늘 월요일에는 중국에서 11시에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 투자라든지 산업 생산 4월에 동향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1시가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시장 개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1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미국 월요일 시장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요거 좀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클라리다 위원이 또 이게 연설이 잡혀 있어요. 거기다가 뭐 보스틱 연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수요 회복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인터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이거는 이제 내일 모레겠죠. 수요일 아침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수요일 날에는 비교적으로 좀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긴 하지만 영국은 우리나라랑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 증시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드디어 이게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요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고용률, 아니면은 실업률, 아니면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대한 단어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바뀌어서 기록되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목요일 밤에는 뭐 언제나와 같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미국 시장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도 발표되기 때문에 미국 내 제조업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 제조업 분위기도, 제조업 주가도 조금 좋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조금 이런 수치들 많이 확인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이죠. 요때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들이 발표가 됩니다.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와 그 다음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주가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뭐 아시아 시장은 닫혀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번 주가 끝난 그 이후의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금요일 장 마감을 어떻게 만들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많이 회복되고 한국은 이미 회복이 다 됐죠. 생산도 잘 되고 있고 수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뭐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 주간은 조금은 편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므로 요런 거 이제 투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52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반조 달러의 반도체 육성 법안이 곧 발의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워낙 미국에서 지금 무슨 부양책만 나오면은 몇 조 달러 이 얘기가 나오니까 반조 달러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일본 역시 반도체 의원 연맹을 결성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하겠다고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반도체 과잉 투자에 대한 부작용을 좀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반도체가 적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2021년에는 반도체가 좋을 수 있겠죠. 2022년까지도 반도체가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공격적으로 막 투자를 하고 난 뒤에 딱 생산을 시작하면은 그때는 정말 기술 경쟁 혹은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고 나중에는 또 좀비 기업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ASML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ASML의 주가가 또 한 번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투자하면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루 6,000명대 확진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 돈과 정치에 끌려가는 도쿄올림픽이라는 기사입니다. 즉 이게 지금 올림픽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거는 눈에 보여요. 다만 돈의 문제에 의해 가지고 방송 중계권료와 같은 이런 거액의 계약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캔슬이 나면 손실로 처리가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IOC 위원장과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정치권 역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막지 못한다라는 이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큰 폭의 좀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체육계 역시도 약간 패닉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비판들이 향후 올림픽 그 개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일본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캔슬되면 이것도 한번 경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경계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쿄가 아니고 도쿄죠. 네. 오늘 왜 이렇게 잠이 안 깬 것 같죠? 말도 좀 많이 꼬이고. 어쨌든 다음으로는 이제 러시아 소식입니다. 흑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흑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인데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한 분쟁으로 우리가 좀 헤드라인 1면에 계속 장식하고 있지만 헤드라인 1면에 기록되고 있지만 그 위쪽에 있는 흑해에서도 지금 나토라고 부를 수 있죠. 이게 유럽과 미국 연합과 러시아의 뭔가 긴장 상태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주말에는 중국이랑 미국이 좀 날을 세운 얘기는 없었어요. 거기다가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도와서 원자재 시장에 대한 발언도 했다라는 점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다. 말 그대로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해가지고 이거는 때리고 이거는 이제 좀 서로 오케이 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주 탐사에 있어가지고 화성에 이제 탐사선을 보냈다라는 점.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우주 경쟁이 또 한 번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 화성까지도 뭐 탐사선을 보냈다라는 점은 중국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어느 정도 기술이 완성되었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주 개발에 있어가지고 미국과 경쟁이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도 테마 관찰에 돌 수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주 기술에 있어가지고 발사체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가시적으로 당장 우리나라가 내년까지 뭘 하겠다 이런 건 힘들 수 있어요. 다만 관련된 뭐 부품 기업이나 이제 특허 기술,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데 있어가지고 계약을 했다든지 요런 내용이 이제 대형 계약이 하나 땅 터지면은 테마 전체가 들썩일 수도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와 대만 등에서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확진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만이 지난주에 큰 폭락을 겪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코로나로부터 출발을 한 건데요. 어쨌든 이게 변이 속도가 아주 빠른 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드에서도 계속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좋다 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를 페드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백신의 면역 혹은 백신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로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또 백신을 다시 한번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지난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되면은 투심이 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다들 묻지마 매도를 할 수도 있는 만큼 항상 경계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콜마의 소식입니다. 자, 한국 콜마의 자회사인 콜마 B&H가 GSK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그 제약사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센투름이라고 하는 이 비타민을 생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케미칼 업계부터 석유화학 기업, 거기다가 바이오 시밀러 혹은 이제 바이오 위탁 생산까지 어마어마한 제조업, 첨단 제조업이 많은 국가인데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만큼 어떻게 보면은 신규 산업군의 수주죠. 이게 뭐 글로벌 빅파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이러한 좀 현지 생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수주가 발표되었다라는 점은 주가의 흐름에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 때도 되게 그 뭐 애터미에 들어가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이거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확실한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다음으로는 한국의 제약업계 역시 요새는 신규 산업군이라고 해가지고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로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의약 제품들을 개발하고 좀 이렇게 유통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펩 산업에 대해서 많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뭐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들,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뭐 30%, 50%를 넘어간다. 이런 소식들도 나왔죠. 실제로 코로나19 이후로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들인 집들이 많은데요. 반려동물의 수명은 보통 10에서 15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향후 10년 혹은 15년 동안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이오 산업계에 투자할 때는 한 가지 더 테마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아지 치매, 강아지 무슨 약, 강아지 무슨 뭐 이런 뭐 퇴행성 관절염 약, 요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사람한테 허가된 약물을 조금 변형하면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상품들이 빠른 시간 내에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금요일 주요 공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요일 날은 어떻게 보면은 1분기 실적 발표 막바지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라든지 분기 보고 이런 내용을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만큼은 적어도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1분기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스타코라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부동산 투자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여기가 대주주 매도가 있었습니다. 어이구, 이스타코가 23%나 금요일날 급등을 했네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미쳤죠. 네, 언제 보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급등 이후에 대주주가 매도하는 것을 우리가 도의적으로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 있긴 합니다. 다만 대주주도 사람이고 대주주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급등이 오면은 일단은 조금은 비중을 털어낼 수 있죠. 나중에 급락 이후에 동일한 주식 수를 내가 다시 매입을 하더라도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급등주에 투자하는 거는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주주 기준에서는 거의 뭐 1년 반 사이에 5배의 차익이 난 거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매도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점, 대주주가 절대 못 파는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와 대주주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팔아도 문제가 없어요. 자, 다음으로는 필옵틱스의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공급 체결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235억 수준인데요.
문제는 이게 중국 관련돼서 중국 기업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아이고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앞으로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은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기간 동안 우리는 조선업에서 경쟁을 했고요. 철강에서 경쟁을 했고요. LCD 업계에서 경쟁을 했고요. 지금은 반도체나 OLED 업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중국은 내수 소비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가성비를 중심으로, 지금은 아무래도 기술 격차가 나다 보니까 한국을 따라잡기 위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초격차를 앞세워가지고 중국보다 한두 세대 앞서 있는 이런 기술들을 계속 선보이면서 뭐 특허적으로 혹은 뭔가 많은 좀 기술적으로 거리를 띄우면서 계속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군에 대해서 이런 점 항상 좀 체크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LNF의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880억 수준의 투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 관련된 양극재 시장, 2차전지 업계 자체가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부족해서 또 한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2차전지나 반도체 업계처럼 지금 당장 이제 성장이 눈에 보이는 이런 대표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내가 뭐 어떤 소재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부품 산업이라든지 장비 산업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제 세트 업체라고 부르죠. 뭐 LG, 뭐 나중에는 NE 솔루션이겠죠. 그런 곳이나 뭐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완전히 이제 세트 업체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야지만 멘탈 관리에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들 환호할 때 혼자 낙오되면 아주 슬프기 때문에 투자 멘탈을 항상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태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이 지났기 때문에 금요일의 기세를 이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금요일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여전히 다양한 이벤트가 존재하고 미국의 또 옵션 만기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뭐 클라리다 부의장의 그 연설도 있는 데다가 FOMC 회의록도 발표가 되죠. 그리고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하루하루 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어떠한 단어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발언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조정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냐? 비싸거든요. 상당히 이제 여전히 고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도 모두 다 끝났으므로 조금은 루즈한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좀 오른다 싶으면은 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많이 내렸다 싶으면은 조금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은 2분기 실적 발표 3개월 뒤겠죠. 혹은 연말 실적 발표 거의 한 6개월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좀 루즈하게 내가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갖고 있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트를 지금부터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구상을 점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밤에도 조금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로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테이버였고요. 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